사회복지 경영가 리더십 벌써 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게 우리가 함께 강의를 통해 소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7주차 시에는 복지경영 마케팅과 소셜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경영 마케팅과 소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차원에서의 마케팅과 브랜딩, 그리고 포지셔닝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재구조화, 재구성해 나가는 차원에서 소셜 플랫폼을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복지경영 마케팅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구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정의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구와 욕구를 갖고 있는 개인 및 그룹, 그리고 요구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인 및 그룹의 메커니즘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복지경영 마케팅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지경영 마케팅을 통해서 실질적인 서비스와 또 서비스의 결과물들이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비스 이용자, 고객의 영역이 있고 또 기관의 기부 후원자, 지역사회 영역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경영 마케팅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 다시 점검을 하자면 요구와 욕구가 과연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을 의미합니다. 요구는 어떠한 문화와 배경에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필요를 뜻하는 것이죠. 욕구는 그래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고, 요구는 그 이상의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경영 마케팅은 사실상 비영리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마케팅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사회복지 대상, 즉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다는 그 대상에 대한 측면을 제외하고서는 비영리 영역에서 개발되어지고 또 도입되어진 마케팅의 원리와 거의 유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영리 마케팅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구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경영 마케팅에서도 비영리 마케팅에서 추구하는 요구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마케팅을 통해서 요구와 욕구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경영 마케팅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욕구를 넘어 요구일지라도 그것을 마케팅을 통해 잠재된 고객에게 적용해서 충분하게 활용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지경영 마케팅의 아주 핵심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리기관에서 이루어져 가는 마케팅과 그리고 비영리기관에서 해나가고 있는 마케팅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 그리고 그 지향적인 유사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차이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리 영역에서 우리가 특별히 마케팅할 때 영리 영역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리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주의 재산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에 비영리 영역의 경우에는 특정한 잘 정의된 사명, 미션이 이행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이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리 부분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즉 주주의 재산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비영리 영역은 특정한, 특히 잘 정의된 미션,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또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리와 비영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창출하는 것이죠.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차이가 되는 부분은 이쪽은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영리와 비영리의 유사적인 부분과 또 차이 나는 부분을 잘 구분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리 영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잘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고, 비영리 영역에서 그 목적을 잘 이루고자 하는 것이 또 비영리 영역에서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영리와 비영리 기관의 이 특화된 차별화된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특별히 비영리 영역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 및 매출이 과잉 발생했을 때, 또 서비스 향상과 개발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때,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서비스 개입 실천이나 이와 같은 마케팅이 활용이 되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이 비영리 영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모든 잉여 자원들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리 영역과의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리 영역에서 그렇게 발생된 잉여 자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시 새로운 영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재투자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비영리 영역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잉 혹은 흑자가 발생했을 때에 기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운 시점에 봉착했을 때 위험 요소나 생산적 손실 없이 이겨내는 경우로 판단이 될 때에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 모든 잉여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 모으는 그 책임성이 이 비영리 부분에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복지 경영에서의 마케팅은 철저하게 서비스 이용자 중심, 서비스 이용자 이익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 영리 부분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리와 비영리 마케팅에 있어서의 동일한 점은 분명히 있고요. 또 그 동일한 점 가운데서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볼 때 차이 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요구 및 욕구를 창출하는 것은 비영리 및 영리 조직이 공유하는 목표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구와 욕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리와 비영리는 확연한 차이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영리 영역에서는 영리 조직이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욕구를 자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비영리 부분의 경우에는 조직이나 기관의 사명, 미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 참여를 촉진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욕구를 자아내기 위한 광고와 혹은 홍보가 과장된 이익 묘사로 표현될 때는 사실 영리나 비영리 모두 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공이 다 동일하게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재정적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비영리나 영리 조직이 또 공유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영리 영역의 경우에는 펀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인한 수익을 마케팅에 활용해서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기업의 순수익을 높여가는 것이 영리 조직의 아주 핵심적인 목표가 됩니다. 반면 비영리의 경우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돈, 시간, 그 외의 자원을 기부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발생을 유도해서 자원과 또 다양한 갖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재정적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으로 환원이 돼야 되냐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대상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활동을 통해 지불하는 소비자
혹은 과잉 수익을 창출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제공되게끔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강의 노트와 또 주교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소화하시고 또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